수학 2 첫 단원입니다. 집합과 명제가 나오는데, 자, 문과 학생들은 지금부터 수능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개념 정리와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과생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다른 수학을, 고등 수학을 공부해 나가기 위한 기초들이 되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집합과 원소대가 있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거는 학교나 또는 군대에서 보면 집합하시오 이랍니다. 일반 학생들의 집합,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버니엘 여고 학생들 내일 소풍 가니까 동네 산성 앞에 집합하시오 하는 말들을 자주 사용할 겁니다. 집합이라는 거는 그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그럽니다. 자, 버니엘 여고 학생들 어디에 모이시오 이랬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정확한 놈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관적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된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합니다. 어떤 조건에 의하여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대상이 분명한 것들이 있을 때 그놈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합의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그럽니다. 자, 어떤 모임 전체를 집합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낸다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과 그 집합의 대상, 원소 사이의 관계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의 원소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설명하는 기호다 이 말입니다. 자,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으면 요런 기호로 나타낼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요 기호가 원소다 하는 기호입니다. 요때 오른쪽에는 집합이 들어가고 요 앞쪽에는 그 집합에 원소가 들어갈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집합, 왼쪽에는 그 집합의 대상, 원소를 적어가 표현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소가 아닐 때에는 여기에다가 줄을 하나 꺼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놈은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하는 기호다 이 말입니다. 자, 집합과 원소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을 집합, 그 집합을 이루는 그 하나하나의 대상을 원소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기 1번 다음 모임 중에 집합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자, 객관적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번을 보니까 착한 학생들의 모임. 자, 착하다는 이놈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은 다 착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다른 학생들이 볼 때 나쁜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집합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힘센 사람들의 모임, 이놈도 역시 정확한 기준이 아니니까 집합이 될 수 없고, 빨간 사과의 모임. 자, 색깔입니다. 저 꽃이 사과니까 저 사과 정말 빨갛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불그스름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는 거고. 자, 한국 남자의 모임. 이놈은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한국 남자다, 아니다 하는 게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의 모임. 정확한 기준이 되니까 4번이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의 모임. 자, 아름답다. 이놈도 역시 주관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한 것들을 집합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기 2번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실수의 집합. 자, 중학교 때부터 쭉 사용했던 수들의 집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1학기 때에도 뭐 복소수라는 놈을 다 배웠는데, 자, 모든 수. 거기에서 다시 뭐가 뭐로? 실수와, 그 다음에 허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실수 안에 다시 유리수와, 그 다음에 무리수로 구분이 되고, 유리수 안에 다시 정수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정수가 아닌 분수. 그 다음에 이 정수 안에 다시 자연수. 자연수를 갖다가 뭐 양의 정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수. 그래서 이놈을 주로 R로 표현을 하고, 허수라는 놈은 1학기 때 배웠던 허수 단위 i가 들어가 있는 수가 허수입니다. 이놈은 존재하지 않는 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모든 수를 a 더하기 bi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고, a하고 b는 뭐 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i 앞에 요 b가 0인 놈이 다 실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닌 놈은 다 허수다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i 앞에 허수부, 그 놈이 0이면 실수. 그 다음에 이게 0이 아니면 그 안에 i가 들어가니까 뭐 허수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대소관계가 분명하고 부호를 가진다 하는 특징입니다. 부호를 가지고 뭐 크고 작고 비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허수라는 놈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부호도 없고 뭐 서로 대소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같다라는 것만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A 더하기 BI 이놈과 C 더하기 DI 요 두 놈이 똑같다 이라면 뭐 실수부끼리 같고, 그 다음에 허수부끼리 같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소관계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실수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놈들이 쭉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놈은 뭐 수직선 위에 1대1 대응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수직선 위에 다 표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좌표평면 위에 순수쌍으로도 다 표현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실수만 수직선 좌표평면 위에 표현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수는 주로 뭐 Q, 무리수는 I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정수는 Z, 자연수는 N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포함관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번 보니까 -2라는 놈은 정수의 원소이다. 정수에는 자연수 0, 자연수에 음의 부호가 붙은 음의 정수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0은 정수의 원소다. 0이 정수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0.5가 유리수다. 0.5, 2분의 1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유리수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2라는 놈은 무리수고, 무리수는 유리수의 원소가 아니다 이랬으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3은 실수가 아니다. 루트3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놈은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실수의 원소여야 되는데 아니다 이랬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실수의 분류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란다 이랬고, 그럼 이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 말입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원소 나열법입니다.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 자, 그래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은, 자,
그 집합의 원소를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하는 게 원소 나열법입니다. 말 그대로 원소들을 나열을 해가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집합기호가 이놈입니다. 요 집합기호 안에다가 그 집합의 대상, 원소를 하나하나 쭉 나열을 해가 표현하는 방법. 그 놈이 원소 나열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 나오는데, 자, 이놈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합의 원소가 되는 조건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집합의 원소가 되는 조건을 제시해가 집합을 표현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집합의 원소들이 갖는 공통적인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표현. 자, 집합기호 적어주고 그 다음에 줄을 하나 꺼가지고 바라고 읽습니다. 자, 요 집합의 원소는 요 바 앞에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 집합의 원소 꼴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X가 들어가 있으면 X가 원소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A가 들어가 있으면 A가 원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놈이 그 집합의 원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요 뒤에다가 그 집합의 원소가 가지는 특징, 성질을 갖다가 공통적인 성질을 여기에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많은 것, 다 적기가 곤란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특징을 적어가 표현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요 앞에 들어가 있는 놈이 그 집합의 원소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집합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가 여기에다가 원소를 쭉 나열을 해가 표현을 하는 방법. 자, 이런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럽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가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원소 나열법은 8의 양의 약수를 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은 자, 바 앞에다가 X를 쓰고 그럼 X가 원소다 이 말입니다. 그 원소가 되는 특징이 8의 약수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조건제시법은 꼭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그 특징만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겁니다. 집합에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기 3번. 다음 각 집합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이래. 자, 1번 보니까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란다. 이랬습니다. 그럼 A라는 놈은, 자, 12의 양의 약수 쭉 다 적어봅니다. 1,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에 6, 12. 자, 원소 나열법이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은 X가 원소인데 어떤 X? X는 12의 양의 약수 요래 적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A 요 안에다가 1, 2, 3, 4, 6, 12 쭉 적어두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의 양의 배수의 집합 B 이랬습니다. 자, 집합 B 5의 배수니까 5, 그 다음에 10, 15 계속 나가니까 땡땡땡 요래가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으로 X가 원소인데 어떤 X? X는 자 5의 양의 배수 글로 적어줘도 되고 X라는 놈은 5n이라고 적고 요 n 자리에 자연수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되는 겁니다. 자, 자연수니까 1, 2, 3, 4 그놈들을 곱한 5를 곱한 그 x가 원소다 이 말입니다. 그럼 1일 때 5, 2일 때 10, 3일 때 15 쭉 요놈들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비라고 적고, 그 다음에 5, 10, 15, 그 다음에 땡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자, 원소가 계속 나가면서 한없이 많으면 주로 조건제시법을 이용해가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보기 4번. 자, 주어진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 이런. 자,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대가 있을 때 그놈을 다시 조건제시법으로, 그럼 그 집합의 원소가 되는 특징을 먼저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자, 1번 보니까 집합 A는 2, 3, 5, 7, 15 이래 나갑니다. 자,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겁니다.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자연수, 그놈을 갖다가 소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X는 어떤 수? 소수 이 말입니다. 자, 또 소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자, 자연수가 1, 2, 3, 4 이래가 쭉 나가는 수인데, 자연수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처음에 1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성수라는 놈이 있습니다. 합성수입니다.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소수라는 놈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 말입니다. 1과 자신, 약수의 개수가 2개인 놈을 소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이 아닌 자연수 중에 소수가 아닌 수를 다 합성수라고 그럽니다. 그럼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 이래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자연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나왔고, 한 3년 지났으니까 머릿속이 이게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합니다. 이런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비를 보니까 2에서부터 나갑니다. 2씩 커나가면서 50까지 돼가요. 자, 2, 4, 6, 8 이래 나가니까 짝수 이 말입니다. 근데 50에서 끊겼으니까 이놈은 원소가 X인데 어떤 X? X는 50 이하의 짝수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범위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2 이상 또는 1 이상, 그 다음에 50 이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짝수, X는 짝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2n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n 자리에 1 잡으면 2 잡아야면 4, 3 잡아야면 6. 됐습니까? 그 다음에 2n이 이 집합의 원소인데 요 n 자리에 들어가는 n은 1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25까지 n은 자연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조건을 보고 주어진 집합이 만들어지면 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분류. 자, 요번에는 집합에 어떤 놈들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자, 집합의 분류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원소의 개수에 따라 그 집합의 대상이 원소가 유한계이면, 끝이 있는 모임이면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합의 원소가 끝없이 나가는, 한없이 많은 놈들은 다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유한, 끝이 있다 이 말이고, 무한은 끝없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놈을 유한집합, 무수히 많은 놈을 무한집합이라 그럽니다. 자, 원소의 개수에 따라. 그 다음에 보니까 공집합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 중에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포함되는 겁니다.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따로 공집합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놈을 갖다가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다음 보기 중에 유한집합을 골라라 이랬는데 그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공집합이 답이 되는 겁니다.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표현. 자,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시알리는 겁니다. 자, 그놈을 이런 식으로 기호로 사용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요 기호의 의미는 갈로 안에 있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요 집합의 원소가 몇 개고 그걸 물어보는 기호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됐습니까? 집합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집합의 종류, 정확하게 개념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집합이 주어지가 있습니다. 자, 집합 A를 보니까 원소날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 6, 9, 12, 30 커나가는 3의 배수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99에서 끝이 난 겁니다. 그럼 100 이하의 3의 배수들의 집합이다 이 말입니다. 자, 특징이 3의 배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합 B는 20보다 작은 소수들의 집합 이랬습니다. 소수, 1가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집니다. 그 다음에 집합 C는 원소가 X인데 어떤 X? n분의 1 이랬습니다. 요 분모 n에는 자연수가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그럼 자연수를 넣어보니까 집합 C의 원소는 1 들어가니까 1분의 1, 2 들어가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 요런 놈들의 집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집합 D에는 자, 이놈과 이놈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집합을 나타내는 그 울타리, 맨 양쪽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원소다 하는 걸 기억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집합 D에 울타리가 이놈인데 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놈들은 다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랍니다. 자, 1번 보니까 62A의 원소인가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럼 집합 A에는 3의 배수인데 62 3의 배수 맞습니다. 그래서 A의 원소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고 19가 B에 원소로 들어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자, 집합 B는 20보다 작은 소수, 그럼 19는 소수 맞습니다. 그래서 원소. 그 다음에 9가 C의 원소. 자, 집합 C에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놈들입니다. 9라는 놈은 C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D의 원소에 1이 들어가 있는가? 자, 1이라는 놈이 아니고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원소인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1이 원소로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집합이 원소인 거지 1이 원소인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 자, 집합 A 3의 배수다 이랬습니다. 근데 99까지니까 100 이하 이 말입니다. 그래서 X가 원소인데 어떤 X? X는 3의 배수. 근데 어떤 3의 배수? 100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하의 3의 배수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 방법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유한집합인 것을 찾고, 그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합 A는 3에서부터 99까지 맞습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3의 배수, 원소의 개수 유한계고,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3개 요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B 20보다 작은 소수, 이놈도 역시 유한집합입니다. 자, 쭉 나열을 해보니까 뭐 2, 3, 5, 7,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7, 19 요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유한집합이고 원소의 개수가 8개입니다. 그래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8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자, 분모의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끝없이 나가는 뭐 무한계입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게 무한계니까 그 집합의 원소도 역시 무한계입니다. 그래서 C는 무한집합. 그 다음에 집합 D의 원소는 요 집합과 요 집합이 원소. 그래서 원소가 2개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쉽게 나갈 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유제. 자, 집합 A 4, 8, 12, 16. 자, 집합 A는 4의 배수입니다. 어떤 놈들이 들어가 있는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집합 B에는 자, 이놈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이 말입니다.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자, 그 다음에 C는 소수. 그 다음에 D는 X가 원소인데 어떤 X? 2N. N은 자연수. 그럼 N의 자연수 거기다 2배 한 놈이 원소. 그래서 1, 2, 3, 4 N자리에 보니까 뭐 2, 4, 6, 8 이래 나가는 겁니다. 2, 4, 6, 8 끝없이. 자, 또 1번 20이 A에 원소로 들어가 있는가? 자, 20은 4의 배수고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합 B에 자, 요 놈을 원소로 가진다 이랬으니까 요 놈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9가 C의 원소인가? C에는 소수들이 들어가는데 9는 소수가 아니지. 1, 3, 9 약수가 3개니까 소수가 아니니까 원소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D에는 자,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하니까 결국 짝수가 되는 짝수들의 집합인데 99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라 하는 집합 A는 4의 배수고 뭐 100 이하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집합 A 원소가 X. 자, 요번에는 4의 배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시다. X라는 놈은 4N. 그 다음에 요 N 자리에 1려면 제일 처음에 4부터 시작이가 마지막 100은 25를 잡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N 이놈은 1에서부터 그 다음에 25까지 N은 자연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시다.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한집합인 것에 원소의 개수 합을 구하시는 유한집합인 것에 원소의 개수의 합. 집합 A는 원소가 몇 개? 100 이하의 4의 배수 25개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 B에는 원소가 1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놈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시다. A의 원소의 개수는 25, B의 원소의 개수는 1개, C는 소수. 자, 소수 끝없이 나가는 건 무한집합. 그 다음에 자연수의 2배 한 놈도 역시 무한집합이고, 그럼 결국 유한집합은 A와 B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놈의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26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7번. 원소가 실수인 두 집합 AB에 대하여 자, 집합 이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앞으로 뭐 계속 다뤄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 집합 AB 그 놈을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는 연산입니다. 자, 집합 A와 그 다음에 B 양쪽에 집합 AB가 들어갔을 때 그 두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시킨 새로운 집합 이 말입니다. 이 집합의 원소가 X인데 그 X는 A 더하기 B 요래대가 있고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고 스몰 b는 집합 B의 원소다 요래대가 있습니다. 자, 요 집합의 원소 A와 요 집합의 원소 B를 더해가지고 만든 집합 이 말입니다. 원소를 각각 더해가 그 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 말입니다. 자, 집합 A와 B가 주어지가 있고 다음 집합들을 구하여라 이랬습니다. 자, 그럼 표를 이용해가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A하고 B하고 연산시키라 이랬습니다. 그럼 집합 A의 원소가 0하고 1, 0하고 1.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가 1하고 2. 자, 그 각각의 원소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놈하고 이놈하고 더한 거 1. 집합 A의 원소 0하고 집합 B의 원소 2하고 더한 거. 그 다음에 1과 1 더한 거. 1과 2를 더한 거. 자, 더한 결과를 요 안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해진 이놈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답은 이놈은 요 빨간 놈, 요 안에 더한 놈이 원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1, 2, 3. 자, 집합을 표현할 때 똑같은 놈은 한 번만 적어주는 겁니다. 중복 없이. 자, 그 다음에 2번. 집합 A와 집합 B를 연산시키라 이랬습니다. 자, 요번에는 똑같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세로에다가 A의 원소, 가로로도 A의 원소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그 놈을 연산을 시키는 겁니다. 더하니까 0, 1, 1, 2. 요 놈들이 더해준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A와 A를 연산을 시킨 결과는 0, 1, 2 요래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다시 요 집합하고 요 집합하고 연산 이 말입니다. 또 표를 그리고 자, 세로로 B의 원소를 적어둡시다. 1, 2 가로로 이놈 집합 이 집합은 1번에서 구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1, 2, 3이니까 가로로 1, 2, 3을 적어주고 다시 더한 놈을 적어주는 겁니다. 자, 더하니까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다시 더하니까 3, 4, 5 자, 이놈이 더해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 3, 4, 5 이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냥 더하기만 할 줄 알면 다 찾을 수 있는 건 이해됐습니까? 자, 유제 8번 두 집합의 연산 자, 그 약속이 X가 원소인데 X는 곱해라 이랬습니다. 양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곱해가 나오는 놈을 원소로 가지는 이랬습니다. 자, 집합 AB가 주어지가 있고 다음 집합을 찾아라 이랬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연산 세로로 집합 A 1, 2 적어주고 가로로 B 0, 1, 2 적어주고 요번에는 다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나는 놈을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1하고 0하고 0, 1하고 1, 1하고 2, 2하고 0, 2하고 1, 2하고 2. 요 결과가 원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답은 0, 1, 2, 4. 요게 1번 답. 자, 2번은 A와 A를 연산시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A, 가로로도 A 적어주는 겁니다. 또 그놈을 곱하는 겁니다. 1, 1 곱하고, 1, 2 곱하고, 2, 1 곱하고, 2, 2 곱하고. 자, 곱해진 결과를 원소로. 그래서 1, 2, 4. 이놈이 2번 답. 자, 3번은 B와 B를 곱해라 이랬습니다. 세로로 B, 집합 B의 원소가 0, 1, 2, 0, 1, 2. 자, 또 곱하는 겁니다. 0하고 곱하면 다 0이 될 거고, 1하고 곱합니다. 0, 1, 2. 요번에는 2하고 0, 2, 4 요래 되는 거예요. 자, 요 결과가 원소인 집합 이 말입니다. 그래서 0, 1, 2, 4 이놈이 3번 답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자, 집합, 뭐를 집합이라는가? 그 다음에 그 집합의 대상 하나하나가 원소.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 조건 대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집합의 분류,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에 따라.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놈들을 가지고 쭉 정리를 했던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자,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